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 배부해드린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취임하여 이시호 전 보령시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해드리기 이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또 6.13 지방선거에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을 출마하게 될 또 도의원 또 조만간 예비 후보로 등록하게 되는 분이 있는데 아마 시의회에서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태용 시의원 10시 반에 시의원들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김한태 시의원도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김한태 시의원은 도의원을 지금 출마하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 준비하고 있죠. 성태용 시의원 역시 시의원 출마 준비하고 있네요. 준비된 회견문을 우선 낭독을 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가정의 만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979년 영구 집권을 획득해온 박정희 정권 시절 제1야당인 신민당 충남 제5지구당 부위원장을 맡아 39년 세월을 통해 이 고장에서 정당인으로 활동해 오면서 부족함이 많은 소인이 1998년 전두환 정권의 군정 종식을 위한 일념으로 김대중 총재께서 이끄는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거의 부족한 소치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등 구비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않고 부담 없는 각고의 노력 끝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두 차례에 걸쳐 충청남도 의회 의원으로 눈부신 의정 활동을 해온 바 있으며 특히 두 차례 민선 보령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시어 막중한 책무와 소임을 다하는 영광의 기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보령 서천 지역 당협 상임 고문직을 맡아 일조하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 보람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 고장의 미래를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특히 뜻을 함께하는 많은 지지자들과 당원들께서 다가오는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의 공직 경험과 오랜 세월 경륜을 바탕으로 힘있는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보령시장 후보로 입법하여 더 한층 도약하는 보령 발전을 위해 힘차게 공헌하라는 시민들의 민심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쉴 틈 없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지원하여 그동안 헌민과 고뇌해온 끝에 보령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미천한 경력이 오는 그간에 겪어온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령의 활기찬 미래를 향해 힘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 입후보하여 이 고장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내딛겠습니다. 지역경제, 지역개발, 복지 향상, 어려운 농어촌 극복을 위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 교육, 문화, 체육, 관광진흥을 비롯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시정을 펼쳐나가보자 하니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 이미 검증된 후보 이시호에게 뜨거운 지지와 소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정당인으로 활동해온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한 점의 부끄럼 없이 보내온 보람있는 세월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소인을 위해 뜨거운 지지와 소원을 보내주신 지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화해와 같은 은혜의 깊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8년 3월 5일 이시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님들께서 송곳과 하열 같은 질문을 좀 한번 능력 있는 시장님 후보 이슈 전 시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예, 대전일보 최의성 기자님. 예, 대전일보 최의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지금 현재 김기호 내주고 출마선을 하셨고 최진호 변호사께서도 지금 출마 공천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이 경선이 불리한 것 같은데 그 경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죽정 대천동간 관통도로 하고 스포츠파크 건립에 대해서 일부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이시우 후보께서 고령시장에 당선되시면 이 두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희성 기자님께서 세 가지를 물음을 주셨네요. 경선 결과에 대해서, 또 공항터널 개설 문제, 또 스포츠랜드 추진 문제. 네. 그러면 다른 언론이 결정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고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님도 인정을 하셨듯이 보령 지역이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입니다. 근데 현재 국회의원도 한국당이고 현 시장도 김동일 시장도 자유한국당인데 현재 한 100여일 남았지만 아직까지는 김동일 현 시장이 프리미엄을 얻고 근소하게나마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나 각종 정보 상향이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토파리에서 마지막 김동일 시장하게 어떤 선거에 임한다면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송인영 기자님 좋은 물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 이렇게 물음 주셨어요. 두 번째, 보령 지역 보수층이 상당히 두터운데 필승 전략에 대해서 좀 입장을 표명해달라. 저는 역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최희성 기자님과 송인영 기자님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제가 드리고 또 이후에 가져가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최희성 기자께서도 서두에 의견을 주셨네요. 우리 당내에는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출마 선언을 해서 이미 앞서 제가 아끼는 후보 두 분이 후배죠. 예비후보 등록을 이미 했습니다. 한 분은 김기호 후보, 또 한 분은 최진복 변호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석을 해주셨네요. 최진복 변호사 예비후보죠. 감사합니다. 기자님, 경선 저를 비롯해서 김기호 후보 예비후보, 최진복 예비후보 당연히 행복해야 됩니다. 저가 3월 25일 날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일정이 3월 29일쯤 점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50%,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은 50%.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선의 경쟁을 해서
제가 선택을 받으면 그 후보들과 함께 보답하고 이 지역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일부 후보 중에서는 제가 저를 일컬어 나이 좀 먹었지 않느냐, 또 이슈 전 시장 누릴 만큼 누렸는데 또 나오느냐, 이런 또 가정적인 또 지적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 경선에 임하면서 어떤 결과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 선택을 받지 못하고 탈락됐을 때는 승자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 지금 저의 답변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죠? 공감하십니까? 부천에서 저도 참 비웃은 적이 많습니다만, 뭐 후보께서 나이 연용 또 누릴 만큼 누렸다 얘기하고 있지만, 정녕 경선을 통해서 본선에 송인영 기자께서 언급을 해주신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이 특히 보수층이 두터운 지역에서 본선에서 필승을 하면 누가 바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냐, 아마 경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걸로 답변 되겠습니까? 승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항터널 문제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퇴임하고 대체적으로 현 시장이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잘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또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아직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사회 증인이시죠. 잘됐다 잘못됐다 퇴임 시장으로서 전임 시장으로서 굳이 저는 이야기를 안 해왔습니다. 잘 지켜만 봤죠. 그런데 공항터널 문제는 대천 8S역은 대천 2동에서 대천 1동 축정도 전체 사업비가 106억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것은 제 1안입니다. 2안, 3안이 있습니다만, 제가 양철규 우리 대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네. 양철규 대표 잘 알죠? 2년 전에 전직 시장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할 때, 지금은 후반기 김동연 시장, 물론 제가 1560억 부채 중에서 860억을 조기에 상환하고, 김동연 시장도 후반기 시정을 잘 건정 재정을 펼쳐가면서 이제 고령시 부채가 없다, 정말 잘했습니다. 한 2년 전에는 부채가 적어도 250억쯤 남아 있을 때 이 공항터널 개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조언을 했습니다. 장기 과제로 검토해라. 장기 과제. 이 사업이 하지 마라. 잘못된 것이다 의견을 지각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장기 검토해라. 이 사업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정동, 특히 러시아 아침 출근 시간에 조금 교통체증이 동대 주공 입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루 상시 체증이 있는 게 아니라 아침 출근 시간 정도 한 15분 정도, 제가 현장 상황을 잘 압니다. 좀 체증이 있어서 거슬러 올라가면 신준희 전 시장께서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해주셔서, 그때도 공항터널 개설 문제가 많이들 얘기될 때 신준희 시장님 그 대안으로 죽정동에서 동대동 대천철을 잇는 접속도를 개설했습니다. 107억이 투입됐습니다. 고영일 국장 이전에 배석했죠? 네. 그렇죠. 그것이 죽정동 교통체증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설하다 보니까 대천 지역권 그나마 주차장이 4차선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공항터널 개설하겠다.
예, 저도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재래시장 엄청난 예산을 보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학현 전 시장, 신준희 전 시장, 또 저를 포함해서 현 시장에 이르기까지 본인 전통시장 5개가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폐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로 동항터널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 재래시장이 얼마만큼 더 활성화될 것인가, 이거는 저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단 터널을 개선하기 전에 재래시장을 시간에 제한하지 않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라. 양천윤 대표 그 대안을 내가 제시했었죠. 네, 하셨습니다. 지금 결론으로 공항터널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최근에 한 2달을 됐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는 물론 CEO도 포함된 공무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충청권의 대학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학 박사들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이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라 지적을 했습니다. 1, 2, 3안이 있지만 허겠다면 이란으로 해라. 이란이 뭐냐? 파레스 여관 앞에서 대천 여자중학 교문 앞을 보상을 주어서 공항터널을 죽정동 유성아파트 그 계획된 지점으로 개설을 했다 그 얘기인데, 거기는 김동일 시장도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대천 여자중학교 학부형 동창회 현지 교사들,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도 반대를 하신다면 이란은 백지화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당 대표 기억하죠? 네네. 근데 지금 이안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시민들이 저항이 많아. 또 3안으로 해보려니 또 저항이 많아. 안 돼. 그래서 원 계획대로 시에서는 1안으로 해볼까 했는데 도시계 전문성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 그래 1안으로 하려고 해라. 2안, 3안은 투자 대비 효과가 전혀 없다. 근데 지금 시에서는 1안 백지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송이는 그렇죠? 내비기 무덤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지금은 부채가 2년 전에 제가 지적할 때 장기 과제로 검토를 했을 때 지금은 부채 반환지 성 안 했으니까 건전 재정을 106억을 투입하는 건 무리다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장기 과제로 검토해라. 자, 세 번째 스포츠랜드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규모를 엄청 큰 면적으로 스포츠랜드를 투입을 해서 시설해볼까. 근데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잘 아시죠? 투자 대비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적지 않은 예산 아닌 많은 예산이 투입할 때는 아직도 중앙정부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가져야 되고. 대규모 스포츠랜드 사업은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단 소규모. 지금 충청남도 개발공사 보령시와 공동으로 이 소규모 신업동 일원에 스포츠랜드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언론인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많은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장은 시민들이 뽑아준 일꾼입니다. 혼자 독설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정령 뜻이 그러하다면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 세 가지 최희석 기자님 답이 됐습니다. 그럼 송민영 기자님 무릎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일컬어서 오늘 기자회견은 자리까지 번민 고뇌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출마 결정 배경을 물은
물음을 주셨는데, 예, 여러분, 지난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다들 지켜보셨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시우 전 시장 저렇게 열심히 발빠르게 활동을 하는데 다른 분들보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왜 밝히지 않을까? 여부를 얘기 안 한 채 한 10개월을 보내왔습니다. 최근까지. 제가 최근까지는 출마 포기까지 고려했었습니다. 출마 포기까지. 왜? 제가 일부에서는 참 정말 그래도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원로 장로님도 배석하셨네요. 저에게는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무릇 모든 인간에게는 완벽하게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 다 부족한 점도 있죠. 그걸 알게 되면 깨우치고 체육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지탄받는 부도덕적인 것은 출마를 많이 해보다 보니 가진 유머들이 많이 있죠. 선거 때 되면.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족하고 지 내적, 지 가족들이 부족함은 많이 있지만 지탄받고 부끄러운 짓 해본 바가 없습니다. 정당생활 39년 선거를 7번 출마해봤지만 이 시간까지도 저의 힘을 무엇 하나 타들고 있으면 기적하시기 바랍니다. 단 곳곳에서 두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시우 그동안 많이 도의원 2번 국회의원도 출마해봤고 시장 2번씩 했으면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 됐지 않는가? 좀 속된 점잖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끼리끼리 모이면 저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선거판에서는 은퇴하게 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도 지적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제가 혼내를 많이 했습니다. 혼내. 그러나 저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이 지역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힘있는 여당 후보가 돼서 우리 보령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너무도 많습니다. 힘차게 내디더라. 당내 김규 후보, 시진복 후보 다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그러나 본선에서 경쟁력이 당선될 수 있는 물론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래도 이시우 전 시장이 경륜과 경험 여러 가지 미뤄볼 때 대안이 이시우 전 시장 아닐까 이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 최근에 저를 여기서 불출마해서는 아니 됩니다. 등을 떠밀면서 이 선거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언론인 여러분 이번에 출마해서 낙선이 되든 당선이 되든 김동익 현 시장 이시우 4년 후에는 이제 시민들한테 그따라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4년 후에는 야인 생활하고 그 무거운 짐을 출중을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가 되어 있습니다. 단 이번은 나이를 미루어서 이시우 여기서 출마하지 마라. 이거는 제가 동의를 않겠습니다. 왜냐? 엄청난 지지자들이 이 지역의 성장을 보령시장을 바꾸어 보여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제가 선거에 내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동안 저에게 정말 겪어왔던 경륜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번째, 보령 지역이 특히 부역, 청약, 보령 사찰, 물론 그동안 홍성, 서산, 아산,
어느 곳 예외는 아니지만 특히도 보령서천, 청양부여, 보수층이 두터웠죠. 특히 현직 국회의원 김모 의원, 또 김동일 시장, 양쪽 도의원 2분, 또 시의원 12사람 가운데 8명이 당연히 바뀌었네요. 자유한국당 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뿌리, 감자 뿌리처럼 지가 비어비어 했습니다만 그 얽혀있는 것들이 보수층이 아무리 박정희 정권, 박근혜 정권 몰락해서도 그래도 더 더운데 물론 지난번 5구 대선 결과 민주당을 일컬어서 색깔로 참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으로 해서 아직도 일부는 아직도 잠재적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좌경, 중국 이런 문제는 상당히 그래도 해소가 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한 70%는 저들이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조만간 적폐청산은요 보수층에 있는 분들은 정치보복이요 적폐청산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해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적폐청산은 총책력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돼야 한다는 것이 68%였습니다. 나머지 32%는 구속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는 포털에 세워서 법의 처벌을 받고 그걸로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또 적폐청산하는 것을 더 이어가지만 이제 총체적으로 그걸 끝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 보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령시장 이제 제가 3번째 예비후보 등록 조건만 합니다. 양쪽 도의원 후보들도 또 경선하게 됩니다. 또 시의원 후보도 때로는 경선하는 지역이 있고 경선을 않게 되는 3사람을 후보를 공천해야 되는데 그 점수대로 공천을 못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모두 도의원, 시의원들이 다 결정이 되면 지금은 그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들이 이시호 시장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모 후보 쪽으로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최진복 변호사 정말 출중한 분입니다. 그러나 경선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제가 선택받으면 김주 후보, 최진복 후보, 그를 지지했던 예비 후보들 모두 포용하고 이 지역의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최인영 기자님, 3가지, 2가지 물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언론인들의 좋은 의견을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좀 전에 청천을 공수입니다. 이시호 후보이 예전에 쭉 보면은 그 야당 후보로 많이 이제 출마하시고 시당도 야당 후보로 야당일 때 후보로 시작하시는데 이번에 여당 후보 당내 경선도 하고 간단하게 말해서 야당으로 시장도 하셨을 때하고 만약에 여당으로 이번에 시장이 되신다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위해서
여당 후보로 만약에 시장이 됐다면 이 가장 시부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지난 4년간 간단하게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영철 기자님 두 가지 물음 주셨죠? 또 다른 언론인께서 좀 전에 예, 송영 김글보 한지에서 본부장님. 좀 전에 송영 부장이 보수권 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국회에서 현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다라는 부분이 적폐청산은 미래를 향한 걸음이다라고 정치적 대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서두에 현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대거 포진이니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이 부분이 말씀하신 분의 적폐청산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그걸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좀 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못하면 의외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분 지금 4년 후에는 다시 출마하지 않고 야인 생활하면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후보께서 4년 전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또 이게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후보님께서 정확하게 이걸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우리 중들보 김재석 본부장님 두 가지 질문 주셨네요. 그러면 또 양해 구하겠어요. 권혁창 기자님 물음 두 가지, 또 우리 김재석 본부장님 물음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전 시장 천해군 의원할 때도 야당 소속으로 또 인선 시장할 때도 야당 소속으로 당선돼서 이 지역 일꾼으로 시골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집권 여당 후보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어떤 각오로 임하게 되냐 그런 요즘 말씀 주셨나요? 그 말씀 드릴게요. 예, 제가 민주당으로 꼬마민주당으로 두 번 도의원 당선될 때 사실은 첫 번은 민자당 전인국 다 싹쓸이할 때 꼬마민주당으로 당선됐었죠. 두 번째는 역시 자민련 정성시대 꼬마민주당으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그때 저를 당선시켜 주신 우리 시민들은 정당을 보고 저를 일꾼으로 세워주시 안 했을 거로 믿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뽑아준 게 아니라 사람 담대기를 보고 뽑아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를 뽑아준 일꾼으로서 보다본도 시민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몫을 다 하는 것이다. 물론 저와 자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원 7년 동안 각 언론에서 또 도축을 출입하는 각 사회단체에서 이시우 대천시 출신 도의원 가장 의동활동 베스트 1 매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를 뽑아준 시민들이 된 보답이다. 또 민선시장 2번 첫 번은 자유민주연합 또 두 번째는 자유선진당으로 여기서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충청권의 자존심, 호남 민주당 싹쓸이, 영남 새누리당 싹쓸이라는 그런 여건에서 그래도 충청인의 자존심, 명예를 놓고 출발하게 된 자유민주연합 이시우, 자유선진당 그때는 정당을 보고 지역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도 또 도의원 2번 하면서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라면 이시우 너 아마 야당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단 이번 여당이라면 4년 전에도
거리 유세를 다닐 때마다 또는 텔레비에 유세할 때 시민 여러분, 저는 집권 여당 소속 후보입니다. 집권 여당 후보야말로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봤고 야당 소속의 시장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안 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거의요, 여당 힘 있는 일꾼을 뽑아줘야 맞아요. 그래야 이 지역을 힘차게 내드는데 교만을 가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후보가 된다면 저에게는 물론 당은 다르더라도 국회의원 김태우 의원 물론 같이 공조하겠죠. 지역을 위해서라도. 그러나 저는 저대로 청와대 중앙부처 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정말 인맥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왜? 시장을 2번 했고 도의원 2번 했고 지난 대선 때 이 지역의 선거대책 상임본부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견고하게 무대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변혁창 시장, 언론인계 기자님 더 잘해라.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드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힙합에 대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년 세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한편은 지난 4년 전 선거에 물론 패인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시가 부덕해서 낙선됐습니다. 그걸 다시 되돌아보고 깨닫고 한 2년 세월 이자희 목사님 우리 원로 고모님도 계시네요. 뭐 잘못한 거는 자숙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나 저를 아까 제가 기자의 말미에 표현했죠. 저를 도의원 시장 뽑아주신 시민들께 하야와 같은 그 은혜에 감사드린다. 그러시면서 2년 세월 지내오다가 다시 제가 좀 발걸음을 좀 내딛어서 지난 5월 9일 대선 때 정권 교체를 바꿔야 되겠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촛불 집회 때 서천 보령 민주당 동지들과 함께 광화문 촛불 집회를 참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왜?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게 시작이 돼서 대통령 선거에 같이 일조하고 정권이 또 바뀌고 제가 좀 출마 선언은 며칠 전까지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바닥의 민심을 정확히 더 빼뚫어보자. 시민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많이 좀 빼뚫어봤습니다. 이청문 득심이라고 하죠. 이청문 득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일수록 결정해라. 그래서 4년 세월 한 지금 3년 반 정도 되네요. 한편은 자숙도 하고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깨달아봤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시장 투곤할 때 더 잘할 걸 야인 생활해보니까 뒤늦게 깨닫게 들었습니다. 김종훈 전 의장 물론 역할이 다르지만 의장을 해봤죠. 퇴임하고 야인 생활하니까 시장 업무를 막중한 업무를 책무를 소임을 다했노라 기자회견에 언급했지만 사실입니다. 더 잘할 걸.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4년 시민들 저를 믿고 일꾼으로 세워주면 시민들을 주인으로 섞이는 가운데 첫째, 시행착오 없이 저와 함께 부시장을 했던 전윤수 이번도 선거대책 공동위원장 맡습니다. 또 제가 아끼는 출중한 후배 엄승영 교수 선거대책 공동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고영길 전 서기관 선대본부장을 맡는다든지 참 정말 주변의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4년 세월 지가 많이 좀 반성을 했습니다. 더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도일보 김재수 본부장님 말씀, 예.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산 시장 출마 선언인데 물을 주신 요지에 조금 빗나간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조금 빗나간, 이거는 국회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금 비켜가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지역 박근혜 대통령 2월 25일 경선 취임을 그리고 3개월 반 만에 지방선거 올 때 지가 모든 것은 부족은 탓이었다 했지만 지가 삼선에 실패한 요인을 보면 첫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경선돼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힘차게 내딛기 위해서는 아까 송인영 기자 말씀 주신 대로 보수층이 두터운 이 지역에서 묻지마 1번 박근혜 대통령 힘을 실어드리자. 그게 가장 1번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악연도 있었지만 정치는 생물입니다. 어제 동지가 적이 되고 적이 동지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 엄승용 후배가 저의 경선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터운 그 보수층 4년 전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 계층은 힘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표를 안 합니다. 아직 공표를 시기가 아닌데 최근에 모 언론에서 정말 공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모 언론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현 시장과 전 시장 이식은 상당히 가까운 폭으로 아주 박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비후 지가 출마 기자회견, 출마 입장 표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차이가 날 걸로 보았습니다만 많이 접근하는 것이 뭐냐. 이시호 힘내라. 예비후보 등록하고 벌만 더 들어가면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옵니다. 우리 김재수 본부장님 적폐청산 문제는 조금 빗나간 답변이었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4년 앞에 후배한테 약속을 했다. 여러분, 무릇 정치인은 이 고장에서 여러분 39년 동안 아직은 이 마당에 선거판에 저만큼 오래 차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종훈 의장님 인정하세요? 시련 많이 겪었죠. 그 대신 제가 뱉은 얘기를 약속을 지킵니다. 왜?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김재수 본부장 누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을는지 혹시 저도 짐작은 갑니다만 약속은 뭐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함께 경선 예비 후보를 한 김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근거를 내라. 제가 뱉은 얘기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근데 그분이 사실 이시호 시장 시사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본선에 지지선언을 했지만 다음 이시호 이후에 이어가기 위해서 꿈을 키고 있었다면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 4년 전 시장 출마할 때 그가 경선에 참여를 안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경선에 참여해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 물론 저도 자존심 상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려 내가 입원하고 다음은 그대에게 물려주마 조금 지나친 표현이죠. 그대에게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한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다시 물을 게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4년 전에 약속이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고, 이게 지난주 월요일 날 기자회견할 때, 기자회견하는 장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4년 전에 여기서 뭔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부장님, 잠깐만요. 부장님, 저 하나만 네. 저는 예전에 시장님 하실 때 뵙고서 얼마 전에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지방선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랬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경선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후보한테 그러면 좀 기자들이 원하는 게 경선에서 졌을 때 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즉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후보한테. 그랬는데 끝까지 답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부장님, 검현 씨가 오히려 반문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네. 언론인 여러분께서 네. 경선 결과 어떻게 할 거냐 물어주셨죠? 예. 승복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요. 그게 정당이 정답입니다. 저는 내가 출마한 그 배경, 포부만 밝히겠습니다. 다른 후보에 대해서 굳이 언급 않습니다. 제가 물음을 주셔서 하나 얘기죠. 예. 지난번에 김모 후보 네. 출마 선언할 때,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보령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청사진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20년 세월이면 누구누구를 얘기합니까? 전직 시장, 네. 시장까지. 네. 무능한 시장, 힘없는 시장을 뽑아놔서 보령의 미래 뒷걸음치고 있다. 보령의 꿈이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동의를 안 합니다. 8년을 저를 믿고 뽑아주신 시민들은 내가 뽑은 이시우 시장 잘못 뽑았다. 후회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시장에 되겠다는 사람은 전현직 시장에 대한 걸 모두 매도와 폄하하면 안 됩니다. 저는 결코 전현직 시장 누구도 폄하 안 합니다. 내가 할 얘기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럼 김모 후보가 그 직답을 끝까지 안 들어가는 것은 또 나 이해가 안 가네. 난 직답하잖아요. 승복한다. 다음 물음을 주신 제가 답변을 또 다시 좋은 의견 주신 언론인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최회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령 그 서해안 발전의 그 전기가 될 것이라는 그 원산도 연교와 헤더터널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 당초에 예정에는 연육교하고 헤더터널이 2018년에 중국안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이게 늦어져가지고 연육교는 2019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헤더터널은 2021년, 2022년으로 자꾸 연기가 되는데요. 원산도가, 연교가 먼저 개통이 되면은 원산도 개발이 서천이나 서산이나 태안 쪽에 기득권을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최기성 기자님, 추가로 좋은 물음 주셨네요. 김재숙 본부장님 물음 주신 것에 대한 마무리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의문문인데 제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가 경선에서 선택받아가지고 본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될 다음 4년 후에는 누가 ECOT 이끌어갈 다음 사람이다. 저는 언급 안 합니다.
언급하는 것은 묻게가 없다, 백입니다. 다만 이번 이기호 고문님 전 의회 부의장을 하셔서 아시죠? 이번 제가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더라도 다음에 보령시장을 한번 하고 싶다는 꿈이 있으면 이시호 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정말 총매진해야 됩니다. 이번 그런 공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뛰면서 인정을 받을 때 다음 파도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제가 그 문제를 약속 안 씁니다. 왜? 약속 지금도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뱉었다가 왜 약속 안 지켰냐 이런 거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겠습니다. 송인영 기자, 문재인 기자 아죠? 이거는 기자님. 다음 누구에게 그런 얘기 안 씁니다. 예. 그럼 우리 최희성 기자님이 우리 지역의 현안사고 말씀 주셨네요. 제가요, 뭐 아래에서 부시장 전에 서기관 고용주 국장이 물음에 대한 답변 요지를 바로 저한테 안 줘도 지가 다 하루하루 얘기하는 것을 그만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다 빼뚫고 있습니다. 다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은 이 총사업비가 6,806억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설계 변경 요인이시면 물가 상승 요인에 따라서 이걸 에스컬레이션 적용이라고 해요. 6,806억 중에서 앞으로도 몇 년 후에 준공이 된다면 6,900억이 될지 7,000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6,806억. 자, 109 대천항에서 우리 오천 원산도까지가 109입니다. 예, 사실은 전구가 209, 109 포함해서 2019년이면 1시간 반을 가는 걸 15분이면 영문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개통이 될 걸로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변동되고 설계 변경도 있고 재정 여건상 자 109는 209 원산도에서 영문까지는 이미 상판까지 교량은 다 먼저 맞습니다. 2019년도 말에 준공입니다. 기자님 그리고 109는 당초에 2018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지연되는 요인이 생겨서 2022년도 완공됩니다. 현재 공정 J109는 57%입니다. 또 209는 한 68%쯤 됩니다. 단 이 사업의 개요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이어서 보령과 태안이 그러면 아까 우려하신 것이 영목 쪽에는 2019년에 준공된다. 또 반면에 109 원산도까지가 2022년 되어서야 완공된다면 그만큼 태안과 보령이 상생 발전해야 되는데 균형 발전해야 되는데 조금 차등 있게 몇 년 후에 준공되다면 여기는 뭔가 우리 보령 쪽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해야 될 전략이 있어야 될까요? 그런 우려하신 거죠? 맞습니다. 저도 김정은 전 의장과 의회 경험했기 때문에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아까 소개에 말씀드린 대로 집권 여당에 당선된 시장이라면 더 앞당겨 재정적인 문제라면 현장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더 앞당기기가 어렵다고 모르지만 재정적인 문제라면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해달라. 청와대, 국토부, 각 부처 총망라해가지고 제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이건 시장이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단지 거리올 수만 있는 사업입니다. 기자님 이해가시죠? 앞당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안과 보령이 항상 그리고 지금도 불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바뀌어도 전임시장, 신분시장도 그랬습니다. 시장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어도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전임시장이 불러가고 이 사업을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일 시장이 시민들이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저에게 그래도 시장 2번 했으면 그래야 이시오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하겠지. 또 한 번 기회가 주신다면 자 보령이 몇 년 차 더 늦기 때문에 원산도를 발전의 기반 조성을 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 4년 후 또 포스터 붙이고 펴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신다고 해요. 이시우 이제 마지막이니까 전에 시작할 때보다 뭐 열심히 했겠어? 마무리인데 아닙니다. 그건 한낱 기우입니다. 임기 끝나도 저는 보령을 떠날 터전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시민들에게 하여와 같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당선된 시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다른 무릎 있으면 말씀 주세요. 예, 딱 1시간이. 김성훈 기자님 한 말씀 주시기. 질문은 또 다들 해석하세요. 그래요. 예. 우리 언론인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양보를 해주시는 걸로 드리게 하고 이 정도 끝나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사실 이 점심 한글이라는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선거법이 제한을 갖네요. 이제 점심 한글에 이렇게 대접을 부담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